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주말 통틀어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소식과 함께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투자와 그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멘탈, 그 멘탈 정신을 토대로 장기 투자가 무엇이며 과연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정말 미래 전망치가 밝은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는 10만 전자죠. 그래서 이 10만 전자를 향해서 정말 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시황과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함께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댓글로 인사 정도로만 해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답글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개장이 될 텐데, 과연 증시가 상승장으로 이어질까요? 또는 하락장으로 이어질까요? 아마 이제 변동성 장세에 따라 외부적인 이슈, 특히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세계 글로벌 시장에 따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조금은 이제 주식시장, 그러니까 경제 시황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성 이슈로 인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와 그리고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까지 현재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시는 천천히 우하향하고 있는 그래프를 띄우고 있죠. 이렇게 우하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외인들, 이 외인들의 수급이 빠져나감에 따라 증시를 조금은 어렵게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단정지어서 내일은 하락한다, 상승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미래에 대한 주가는 그 누구도 절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미래에 대한 주가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최저점에 몰빵을 하겠죠. 그래서 무릎에 사서 머리에 판다고 최저점에 매수를 해서 최고점에 팔아치울 겁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부자가 되겠죠. 하지만 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액 정리식 투자 방식을 토대로 분산 투자 그리고 분할 투자를 이어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뉴욕 증시가 완전히 좀 눌러 앉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무려 40년 만에, 선조표 여러분들 40년 만에 최대폭 급등했다라는 소식에 뉴욕 증시가 완전히 눌러 앉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예상보다 길어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에 금리를 더욱더 가파르게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치에 따라 금융시장을 전체적으로 짓눌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 이미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지난달 말부터 종종 반등 기미를 보였던 뉴욕의 3대 지수는 이번 주 다시금 하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항상 하락장으로 이어지면 선제표주분들 오히려 주식수를 한 주라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조금은 힘든 시장이 이어지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고 미리 준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미리 알고 있는 것과 좀 잘 모르고 그냥 주식시장에 대응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이제 펀더멘탈에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래 전망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해외 출장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대외적인 활동, 영업 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다시금 반등장을 꾀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정말 중요하고요. 그 원동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 총수의 역할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 위에 이제 문구를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정말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5년간 무려 450조라는 정말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함에 따라 요번에는 목숨을 걸고 앞만 보겠다라는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사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렇게 이제 5월 25일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삼성에 관심 있는 여러 사람들이 좀 놀랐습니다.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조금은 정제된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난 2011년 11월 달이었죠. 이제 해외 출장길에서 이제 왔을 때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보고 오니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2020년 신년사 때는 과거의 실적에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러한 다듬어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요번에는 목숨을 걸고라는 말에 정말 뼈가 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준비된 멘트라기보다는 그동안 꾹 눌러왔던 본인의 진심이 담긴 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평가치가 나왔습니다. 뭐 미리 준비할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일단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대목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은 정말 열심히 삼성전자의 성장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진심이든 뭐 아니든 간에 일단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6월 7일이죠. 요때 이제 장기간의 해외 출장에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2026년도까지 지금 선접해주분들 무려 450조를 투자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막대한 금액에 따라서 앞으로 10만 전자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일단은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인수 합병입니다. 그러니까 M&A 다른 회사와 이제 병합을 함에 따라 회사의 성장 가치를 끌어올리고 그에 따라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증시는 정말 답답하고 무거웠던 증시도 다시금 폭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주식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차례 3년 내 M&A를 공언한 만큼 바로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출장이 M&A라는 초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면 가장 이 M&A 누구와 가장 후보군이 크게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어디와 인수합병을 할까요? 바로 암이라는 회사입니다. ARM이라는 이제 회사인데요. 뭐 아직은 이제 단정지어서 뭐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와 인텔 어떻게 보면 인텔도 경쟁업체이긴 하죠. 이 인텔이라는 회사와 함께 지금은 뭐 컨소시엄에 따라 이제 회의를 한번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장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퀄컴의 아몬드와 이제 아몬보와 먼저 컨소시엄을 구성해 암이라는 인수를 한다라는 아이디어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 반도체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를 한다면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 논의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 1분기 말 현금성 자산은 현재 무려 124조라는 정말 막대한 금액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ARM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기에는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2023년도까지 요때까지는 시스템 반도체 1위라는 삼성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장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지금 현 시점은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방을 좀 만들어야지만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 반도체를 기반으로 삼성전자는 조금씩 성장을 함에 따라 앞으로는 압도적인 시설 투자를 이어가며 파운드리 분야 경쟁력도 높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파운드리 제2공장은 무려 2024년도죠.
요 기점에 완공을 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TSMC를 따라잡고 미세 공정에 대한 기술 경쟁력을 키워나간다면 정말 삼성전자는 초인류의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전망치가 상당히 큰 회사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은 좀 쉽게 해도 아직 가야 할 길은 상당히 멀고도 험난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 증시는 상승과 하락장이 지속적으로 정말 수도 없이 반복을 할 겁니다. 어쩔 때는 지속적인 폭락장으로 인해서 개미 투자자들을 힘들게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저도 포함이죠. 힘들게 만들다가도 다시금 폭등장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주식시장 속에서도 결국은 미래 전망치가 상당히 밝다면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100원이 상승하면 그에 따라 수익률 또한 정말 무섭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정익 적립식 투자 방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주패점들 이렇게 삼성전자의 미래 전망치는 상당히 밝기 때문에 단락의 주가가 빠진다고 한들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고 천천히 차근차근 주식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